네,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라이브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셨던 전병율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안녕하십니까. 자세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류미정 아나운서 첫 번째 라이브 이슈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중대고비입니다. 메르스 사태가 거침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확산의 중대고비로 꼽히는 오늘 확진 환자 5명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감염자가 30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중 1명은 3차 감염자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메르스 확산이냐 진정이냐 갈림길에 선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아무래도 이번 주를 중대고비로 꼽는 네. 이유는 어떤 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에서의 최초 메르스 환자 확진 일자가 5월 20일입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메르스의 이 잠복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을 해서 증상이 발현되기까지의 시간을 잠복기라고 하는데요. 네네. 빠르면은 2일, 늦으면은 14일까지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접촉자들이 증상을 발현하는 최장 기간이 14일인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 주가 그 시점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연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느냐 아니면 줄어드느냐 그런 것들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3차 감염자가 나오면서 결국 우려했던 그 상황이 좀 현실이 된 것 같은데요. 지역사회 감염의 좀 전조가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까지 총 30명의 확진 환자가 발표가 됐고요. 또 그 중에서 이제 이 3분이 3차 감염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3차 감염자들은 최초 감염자로부터 질병을 옮겨받은 2차 감염자, 그리고 또 2차 감염자로부터 다시 또 질병을 옮겨받은 그런 분들을 이제 3차 감염자라고 하는데요. 네. 이 3차 감염자들의 특징은 대부분 다 3분 모두 같은 병원에서 죄송합니다. 같은 병원에서 네. 입원 진료를 받았던 환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병원 내 감염으로 국한돼 있다라는 점에 우리가 의미를 둬야 될 것입니다. 네. 만약에 이들 3차 감염자가 병원이 아닌 일반 지역 사회에서 불특정 다수가 그 질병에 감염이 됐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런 경우가 이제 지역 사회 확산의 어떤 이 징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네. 아직까지는 병원 감염에 국한돼 있다라는 점에 우리가 의미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또 이 사망자가 공개된 사망자 말고 또 1명이 더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네. 이 정부의 발표 전에 3차 감염이 먼저 이뤄진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 환자에 대한 질병력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네. 그분이 상당히 연세가 고령이시더라고요. 89세인가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뇌출혈 수술을 받으신 아주 중증의 환자이십니다. 그런 환자분이 아무래도 수술 이후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아마 감당하지 못해서 면역 기능이 저하가 되고 네. 그로 인해서 아마 호흡기 질환이 발생을 하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 상황에서 그 사망하신 분의 예를 들어서 검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 아마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단지 추정만으로 그 환자가 혹시 감염된 환자가 아니겠느냐 하는 추정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현재로서는 확진 환자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한편 정부가 철저하게 격리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자가 격리가 참 많이 늘어나는 상황일 텐데 네. 한 분은 이제 지방으로 골프를 치러 가기도 네. 하시고 네. 이 자가 격리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제 감염자들을 접촉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잠복 기간 동안 네네. 증상 발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가 격리와 시설 격리 네. 두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자택에서 격리 조치를 받는 것이 그분에게 여러 가지 면으로 좀 이 관리가 좀 유익하겠다 아니면 좀 더 용이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가택 격리를 하는 경우인데요. 이제 그 경우에는 사실 시민 의식이 확실하게 좀 발동이 돼야 됩니다. 가택 격리라는 것은 자기와 자기 가족의 건강 보호는 물론이고 또 다른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그 질병을 전파시키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최소한의 조치거든요. 네네. 잘 이제 이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제 보도를 보니까
한 분이 그 지방에 네. 뭐 골프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으로 자가 격리 조치가 되시는 분들이 절대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네, 류미정 아나운서 다음 라이브 이슈 키워드 전해주시죠. 네, 다음 키워드는 유비무환입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면서 국민들의 공포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정부가 내세운 병원명 공개 불가 방침이야말로 오히려 국민의 불안감을 더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메르스 환자 병원 이름 미공개에 따른 논란 어떻게 봐야 할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제 저도 이 모바일 메신저로 참 출처를 알 수 없는 병원 리스트들이 막 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당연히 뭐 안 믿긴 하겠지만 이거라도 봐야 되나 또 싶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정부가 현재까지는 공개를 하지 않는 걸로 하고 있는데 공개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뭐 저도 지인들로부터 그런 종류의 메시지를 좀 받았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비공개 원칙이 정답입니다. 사실 그 공개를 했을 경우에 네. 우리나라의 이런 여러 가지 그 문화 여건 또 환경상 그 환자들의 어떤 이 적절한 진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특히 그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그런 중증 환자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암 환자라든지 네네. 또는 다른 호흡기 질환을 가진 환자들, 네. 또 심뇌혈관 질환 환자들 이런 분들이 그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해서 적절한 진료의 차질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겠고요. 또 실제 그런 정보가 노출됐을 때 다른 그 어떤 면에서 그 환자들이 진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박탈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감염 경로가 그 직접적인 환자와의 접촉 이외에는 공기 감염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해당 병원을 이용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메르스에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 공개를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적절한 진료에 차질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정보 공개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그 메르스 발병 지역을 중심으로 그 인근에 계시는 학부모들께서도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좀 휴교령을 내려달라 이런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어린 학생이나 어린 아이일수록 뭐 걸릴 확률이 좀 낮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그 현재까지 그 중동 지역에서 네네. 발생한 약 한 1,100여 건의 그 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50세 이상의 그 고령층인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그 병원에서 감염된 환자들의 그 특성을 보게 되면 역시 대부분 다 고령자들이고요. 또 특히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이제 네. 중증 질환으로 이제 진행이 돼서 최악의 경우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 그 아이들이 이 질환에 그 감염되기가 쉽다라는 그런 이 자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이 아이들이 이 환자 또는 그 접촉자들을 병원에서 접촉하지 않는 한은 그 일상적인 학교 생활이나 또는 가정 생활을 통해서 이 메르스에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 따라서 학부모들께서 그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하게 지도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 정부의 뒷북 대응이 또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교수님, 이제 이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이렇게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그 학부형님들의 그 걱정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네. 신종플루 당시에도 저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 네네. 연출됐었고요. 다만 이제 지역사회에 이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 선생님들 중에 일부가 그 감염자와의 접촉을 했다라는 그런 사실만으로 저렇게 이제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 보건당국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충분한 그 신뢰를 주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저런 이 학교 휴업 조치가 가동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학부모님들께서 이 기간 동안에 아이들의 어떤 이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좀 관리해 주시고요. 또 아이들의 이런 그 건강 행태를 잘 관찰해 주시면서 이 메르스의 어떤 이 발병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해 주신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라이브 이슈 마지막 키워드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오락가락입니다. 정부는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 유포자를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메르스에 대한 과장되거나 거짓된 정보를 담은 유언비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락가락한 정부 대응에 메르스 괴담은 일파만파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요. 어디까지가 진실일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이 공기 감염 여부 이게 가장 뜨거운 것 같은데요. 네. 확실히 공기 감염은 아닌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의 그 이 질병 그 감염 경로를 그 분석을 해본 결과 네, 네. 이 환자의 그 분비물, 예를 들어서 기침을 할 때 나오는 침방울, 네. 그 침방울 같은 것들이 이제 감염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 뭐 마스크나 위생용품들이 불티나게 정말 팔리고 있는데요. 네. 마스크 도대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실제적으로 좀 알고 싶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 메르스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그 효력을 가진 마스크는 의학용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N95 마스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화면을 보게 되면 좀 이렇게 오리 부리처럼 생긴 그런 마스크가 네.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고요. 물론 단순 마스크도 타인에게 이제 침방울이 그 전달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마스크를 착용하시면서 생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또 한편으로는 그 의료용 마스크를 쓰면 호흡이 좀 불편하다 그러던데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증상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아. 이제 그런 경우라면은 반드시 그 환자는 물론이고 네네. 또 그 가족 보호자 그리고 또 의료진들도 반드시 그 N95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런데 한편 이 보건 당국이 낙타와의 접촉을 피하라, 또 네. 낙타류나 낙타고기를 먹지 말라고 홍보한 메르스 네. 예방법이 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혹시 낙타고기 드셔보셨습니까? 최근에 뭐 낙타를 본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요. 다만 이 홍보 자료는 네. 그 우리나라 그 이 국민들이 예. 중동 등 해외 여행을 갈 경우를 위해서 만든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국내에서 이 메르스가 발생을 한 만큼 국내 실정에 맞는 그런 홍보 자료를 그렇죠. 하루빨리 그 준비를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더 이 홍보 효과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참 그 예방법을 보면서 좀 낯설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아무래도 밖에 나가는 분들을 예, 위한 그렇습니다. 거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대한 피하고 싶어도 중동으로 이제 출장이 잡혀 있는 분들이 네.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될까요? 네.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제 중동행 그 항공기의 그 탑승률은 예전과 큰 변화가 없다고 보도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 아무래도 비즈니스 관계로 이제 많은 중동 네네. 방문이 이루어지는데요. 현지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낙타가 이 메르스 바이러스를 옮기는 주범으로 지금 밝혀져 있는 만큼 네. 낙타의 분비물과 접촉하지 않는 것들, 또 낙타 여행을 가급적이면은 자제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현지에서의 그 안전 수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영화 속 얘기라고만 상상했던 일들이 이렇게 현실이 되니까 걱정이 되는데요. 이번에 뭐 메르스뿐 아니라 조류독감이나 신종플루 이런 전염병들이 계속해서 돌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네. 좀 특별히 있을까요? 글쎄요, 뭐 아무래도 이제 그 바이러스나 또 이런 미생물들도 우리 인간들처럼 이제 종족 이 보존 또 번식의 그런 능력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러한 그 이 균주들도 어떤 자기들의 어떤 이 번식력을 강화를 해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제 그렇게들 이제 그 미생물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런 때일수만큼 우리가 이제 그 질병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해서 또 특히 해외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신종 전염병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테나를 높이 세워가지고 하루라도 늦지 않게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취합을 해서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려드림으로써 이런 질병의 유입이나 또는 확산을 방지하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게을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네, 좀 오늘을 기점으로 좀 메르스가 진정 국면 사태로 좀 들어가길 좀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전병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